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입니다. 저희 신인균 대표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신인균 대표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모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정상적인 방송 활동이 어려워서 편집국장인 제가 진행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 자가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자택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관계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편집한 것처럼 방송의 질이 고르지 못한 점 미리 양해 말씀 올립니다. 저는 신인균의 국방TV 편집국장으로서 경기대학교에서 국제정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여러 매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인균 대표가 진행하는 것처럼 매끄러운 방송 진행은 다소 어렵겠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시큐리티 뉴스 첫 번째 소식 역시 미국 대선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과 증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존 래클리프 DNI, 즉 국가정보국장이 현지 시각 6일 폭스뉴스에서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폭스뉴스 마리아 바르티로모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팬데믹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지난 5월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자신이 DNI 국장에 취임하면 이번 사태의 근원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그는 이번 팬데믹은 모든 길이 중국으로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중국으로 향한다면서 이번 팬데믹 사태가 중국에 의해 의도된 것일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래클리프 국장은 취임 이후 팬데믹과 관련된 조사에 상당한 정보 역량을 투입해왔는데요. 미국의 고위급 정보당국자가 미국 선거와 중국 간의 관계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미국 정보당국이 어떤 조사 결과를 손에 쥐고 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래클리프 국장은 이번 대선에 외국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오는 18일 이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네, 존 래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16개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이른바 미국 정보의 헤드쿼터, 즉 DNI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진영이냐 민주당 진영이냐 설왕설래 말들이 좀 많긴 했는데요. 지난 트럼프 탄핵 정국 당시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사람이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몇 안 되는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가 되는 인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폭스뉴스에 나와서 팬데믹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장되고 그것의 목적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한 것인데요. 팬데믹과 대선이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동에 굉장히 큰 제한이 발생했고 이 제한 때문에 미국 각 주에서는 우편투표를 역대 그 어떤 선거 때보다도 더 크게 확대 시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각종 선거 부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부분 우편투표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 우편투표에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DNI 국장이 우회적으로 시사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DNI 국장이 이야기한 것, 이 사람은 사실 친 트럼프 성향이긴 하지만은 정파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원 정보위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정보 분야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폭스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뉴스에 출연해서 중국이 어떠어떠한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 중국이 어떠어떠한 생물학 시험을 하고 있다. 라는 폭로들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래클리프 국장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외국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18일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조사 보고서 공개에 앞서서 중국 공산당이 어떠어떠한 역할을 했다. 이번 선거에 어떤 개입을 했다. 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폭스뉴스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일까지 공개되는 그 보고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의 중국 커넥션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대미 공작 총괄 지휘를 맡은 인물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주의회의 동의 없이 투표기계를 도미니언으로 바꿔서 논란이 일고 있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도미니언과 계약 직전 미국 내 중국 공산당의 대미 공작 총책을 만났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최근 SNS에서 폭로된 조지아주 당국의 과거 주지사 일정 홍보 자료에 따르면 캠프 주지사는 지난 2019년 7월 12일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찾아서 리창민 당시 텍사스 총영사를 만났습니다. 리창민 총영사는 표면적으로는 경제 전문가로 선전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대사관,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특히 잠비아와 우간다 같이 중국의 1대1로 참가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공작을 총괄 지휘했던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캠프 주지사는 12일 휴스턴 총영사관을 찾아 리창민 총영사를 만난 뒤 도미니언 시스템 구매 계약 준비에 들어가 약 2주 뒤인 7월 29일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도미니언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주 국무부는 도미니언 계약 과정에서 조지아 주립대 공과대학, 프린스턴대 컴퓨터공학부 등 전문가들의 보안 경고를 모두 무시하고 졸속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요. 캠프 주지사가 도대체 중국 총영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뒷거래를 했는지 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노, 즉 Republican in name only 라고 해서 이름만 걸쳐놓은 공화당원이다 라고 맹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대선에서 도미니언을 비롯해서 우편 투표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항상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인데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민주당 편을 들고 있는지 의아해하셨던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 7월에 조지아주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계약하기 직전에 미국 내 중국 공산당의 공작 활동의 총본산인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이 공작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중국 총영사를 만났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폭로된 겁니다. 이 휴스턴이라는 곳,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이 스파이 소굴이다 라고 해서 지난 7월에 폐쇄했던 곳이죠. 그 폐쇄가 이루어지기 1년 전에 휴스턴에 가서 이 총영사와 만나서 모종의 이야기를 하고 그 모종의 이야기를 한 2주가 지난 시점에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계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미니언 시스템을 조지아주가 채택하기 직전까지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요. 이 채택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프린스턴대 컴퓨터공학부 앤드류 어펠고스가 뉴욕타임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난 이것을 7분이면 해킹할 수 있다 라고 비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니언 시스템을 심사했던 조지아 공대 리차드 드밀러 교수 역시도 이 시스템으로는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라고 조지아주 당국에 강력하게 경고했었는데요. 이런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언 시스템을 도입했던 그 과정에 이런 내막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캠프 주지사 리창민 총영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충성 맹세를 하고 해외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의 침투에 공작을 벌여온 195만 명의 명단이 폭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충성 맹세를 하고 세계 각국의 침투에 활동 중인 195만 명의 중국 공산당원들의 이름과 직위, 사회보장번호 등이 담긴 명단이 유출돼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중국 공산당원들이 난립한 미국 기업들이라는 제야의 기사에서 국제 사이버 보안 업체인 인터넷 2.0이 지난 2016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유출한 공산당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라면서 관련 내용을 소상히 소개했습니다. 이 명단을 폭로한 인터넷 2.0 설립자이자 전 호주 육군 정보장교 출신인 데이비드 로빈스는 이 명단은 진짜다. 우리와 협력하는 내부 반체제 인사가 서버에 물리적으로 접근해 인터넷을 해킹할 필요도 없이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명단이 폭로되자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조시 홀시 위원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기업과 정부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침투했는지를 보여준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고, 미국 국방부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영향과 간섭 작전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방식 중 하나라면서 이번 명단에 들어있는 중국 공산당 공작원 명단이 사실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보잉과 퀄컴 등 미국의 주요 방산, 반도체 기업은 물론 미국 내 주요 영사관과 중국 친선단체, 기업들에서 암약해온 자들의 신상이 모두 들어있었는데요.
미국과 호주에서는 이 명단을 근거로 각 기업과 단체에서 대대적인 중국 공산당원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 보도는 최초의 영국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주요 기업에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들이 들어가서 암약하고 있다는 소식이 데일리메일을 통해서 최초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데일리메일 기사에 언급됐던 중국 공산당원들이 진출해 있는 기관명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롤스로이스, 제규어 이런 유명 자동차 메이커 안에도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했던 공작원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심지어 영국 정부기관이죠. 외무성에도 중국 공산당원들이 들어가 있었다 라면서 그 명단과 연락처,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사실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지적했던 것처럼 영향과 간섭,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추진해온 대외 전략의 기본 바탕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에릭 스와렐 하원 의원이죠. 미국 정보위 위원이었는데 이 사람의 전 여자친구 크리스틴 팡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이었다. 이렇게 드러난 적도 있었고요. 지금 미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해왔던 BLM 시위라든가 각종 트럼프 반대 집회 이런 것들의 배후에 있었던 중국인 진보협회 이런 단체들을 보면 이 단체들이 사실 미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이런 대외 전술, 즉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전술은 사실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호주,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통일전선, 즉 하나의 단일된 대우를 이뤄서 세계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명단, 지금 현재는 트위터에 의해서 블락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 명단이 다시금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면 엑셀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중국 공산당 당원이 있는지 공작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큐리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